예, 제가 해병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아들이 해병대 또 이번 최해병과 같이 포항 1사단에 그 실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최해병이 저의 정말 아들과 같고, 그래서 제가 최해병 희생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조문을 갖고 또 발인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막에 대해서 많은 뒷얘기를 또 듣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냉정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또 법리에 따라서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내용 보시고 의혹이 있으면 더 그다음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뒤에 구명 로비가 있었느니 수사 예압이 있었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공수처에서 지금 냉정하게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켜보시자고요. 내일 우리 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빨리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러 갈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번 최해병 순직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는 대한민국 군대 최강군입니다. 그리고 155마일 휴전선의 3분의 2를 서축, 백령도를 비롯해서 김포하고 담당하는 직접 북한과 맞닥뜨려서 준전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고, 유사시에는 현장으로 목숨 걸고 투입될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 대한 수사를 이번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고의적으로 뭔가 함정에 누워서 이런 희생으로 몰아간 사건도 아니고 서로 잘해보자고 그야말로 대민전 나갔다 불의의 사고로 당한 이 사건을 갖고서 해병대 모든 관련된 지휘관 8명을 갖다 굴비역두시 엮어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납득이 갑니까?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된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직접적인 이런 수중 조사에 대한 지시를 한 그런 정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결과는 해병대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하게 안보를 위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취재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바로 이종석 방부 장관의 그런 결제 번복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그 국가안보상 이런 무리한 수사를 다시 한번 바로잡기고자 하는 그게 배경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대통령도 그랬고요.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심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을 때에 제가 전해 듣기는 최해병 부모님들께서 정말 좌절하시고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사단장을 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과 유가족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요.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검으로 이걸 반드시 관철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 2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왜 거부권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제2표결이 성사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에 이 나름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믿고 싶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8분이 충분히 찬성표를 던질 만한 요인은 있다라고 보고, 아마 19일과 26일 청문회를 통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정말 규탄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 해병대 출신의 우리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진실규명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후배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석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충분히 찬성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